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 북한 택리지 미수복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은 특별하게 제가 강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북한 택리지가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구독자분이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과분한 어떤 격려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 유튜브 북한 택리지를 어떤 뜻에서 했는지 또 그리고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난 결과 좀 어떠한 상태가 됐는지 이번에 이제 미수복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을 하면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일 바뀌었던 제 신상에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요. 이북도면은 각 도마다 민보라고 해서 소식지, 기관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미수복 강원민보의 편집위원장이 애로 위촉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한 1년 정도 됐는데, 미수복 강원도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고향 인물 열전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재한 지는 한 1년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편집위원장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지면쇄신 차원에서 이 동화경모경원이라고 이제 시장민들 묘지 광고가 전면 광고로 나가는데 그걸 3분의 1로 줄이고 제가 여기 이제 미수복 강원도 택리지라고 해서 요거로 이렇게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면을 가지고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북한 택리지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명절 때라든지 추석 때쯤 되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향은 가고 싶은데 가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 사정은 딱한 게 이럴 때 없겠죠. 하지만은 고향을 가볼 수 없다는 말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여기 이제 금강산, 조금 이따 말씀드릴 회양군 내금강면에 비록은 금강산 안쪽에 이쪽에 위성 지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명의 리를 제가 이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5만분의 1 지도와 우리 지도와 북한 지도를 북한의 약식 지도를 비교를 해가면서 일일이 리를 파악을 해서 여기 포토샵을 통해서 구글 지도를 캡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명을 이렇게 지명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하는 일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북한 당국이라든가 또 남한의 어떤 정보기관이나 방송국,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는 우리가 남한의 지도보다 상세한 그런 어떤 지도 정보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여튼 일반인한테 노출되는 거는 지금 구글 지도만큼 자세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가 계속 이제 카메라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 지금 지도를 들여다보고 한 결과 제가 북한의 면 이하 리 단위까지는 위치를 제가 파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의 지명을 파악을 하게 됐는지 그걸 이 내금강면을 갖다가 해설하면서 그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북한의 시 군구가 약 99개였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개면은 시군구가 군이었으면은 각 군마다 면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하면요.
그 면마다 리나 동이 한 10개씩 있다고 치면은 10,000개가 되는 겁니다. 10,000개가 100개에서 또 100개니까 그래서 100개에서 10개, 10개 해서 그래서 10,000개 정도가 되는데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고 뭐 서울 얘기라서 지방도 잘 모르는데 이걸 뭐 어떻게 그걸 뭐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그 선친의 고향인 김학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수고 강원도로 확대해서 조금씩 계속 연습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이제 다 파악이 되고 일반적인 건 한 90%는 다 파악이 되는데 해방 당시 지명이라든가 또 북한의 지명이 다르고 그래서 또 지도가 명확치 않다든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리가 파악이 안 되는 곡이 한 10% 정도가 남아요. 그건 뭘 뜻하냐면은 이것은 아직 그 인공지능으로 매치를 해서 해방 당시의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는 없다. 나머지 10%는 뭐 해방 당시하고 북한 지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추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인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좀 그 어떤 그런 짐작을 해서 이제 더듬어 가는 방식이 될 텐데 어느 정도 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해방 당시 시점을 봤을 때 한 1914년쯤에 일본에서 이제 그 조선시대에 나온 시군 군현을 갖다가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군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대동여 지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 한 대동여 진도에 한 군현 2개 정도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뭐 군을 만드는지 2~3개를 합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화기 당시에 그것도 방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행정지도하고 여기 구분해 보면은 지명이 완전히 뭐 이렇게 싹 바뀐 게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온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추적을 하면 우리가 90%는 추적이 되는데 10% 정도 안 된 리 분야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지명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리고 또 지금 북한에서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고 그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건 결국 우리가 남한에서 사람이 북한 지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간다고 하면 등산에 가서 그 앞사람 그 뒷발자국만 하다 보면은 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방 안에서 구글 지도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맞춰보고 하면은 오히려 지리 감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유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북도민의 뭐 미수고 강원도라든가 기마 군민을 때도 활동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바로 이런 지명을 갖다가 계속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토대가 되어야만 그걸 통해서 뭐 인문적인 지리라든가 여러 가지 확대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지명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질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걸 갖다가 이제 뭐 스치고 넘어가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평양 같은 데서 보면은 평양이 해방 당시에 이제 다 폭파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도시가 건설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중섭이라든가 평양의 유명 인사들의 어떤 평전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자라온 성장 과정 그 지명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은 작가가 어떤 집필을 한다든가 소설이나 집필을 할 때 그걸 새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가 가지고 이걸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야가 이제 소략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 지금 화면을 제가 포토샵으로 해서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냉각면이 얼마나 크냐면 5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500제곱킬로미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남한의 군이 웬만한 작은 군이 한 50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해양군 자체가 강원도 내에서도 그 넓은 땅에 속하였는데 그 중에서 한 냉각 면이 지금 그러면 군 하나를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쪽에 화면에 보면 비로병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화살표로 병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마류라고 돼 있어요. 이 마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지금 금강군이 표시인데 요쪽이 이제 좀 아래쪽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저기 단발령이 있거든요. 단발령으로 해서 이제 요 금강을 거쳐가지고 요쪽으로 해서 이제 가면은 이제 여기 장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뭐 장안사, 표은사 해가지고 마하연 이렇게 갔다가 이쪽 이제 비로봉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길은 여기 이제 그 온정을 해가지고 온정령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집안에 뭐 금강산 그 옛날 조선시대부터 여행했던 여행기라든지 많은 책자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옛날 그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만 도톰했지 요 가는 길은 요 아까 말씀대로 이쪽 금강산 가는 길이었지 이 내금강 하단 이쪽 아래쪽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쪽 나중에 이제 뭐저 이쪽 남한의 이제 강원도하고 연결되는 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제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히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뭐 고향에 대한 이북도민의 도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지고 그 재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꾸준히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요 얘기하고 관련해서 덧붙이는 건데 이제 북한에 보게 되면 이제 각 그 도마다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그 향토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제가 한 80% 90%는 뭐 헌책방을 통해서 구해가지고 이제 소장을 하고 또 없는 거기도 없는 거 이거 복사를 해서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방이 지난 지 벌써 뭐 70년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김일성 유일 체제에 의해 가지고 뭐그 과거에 우리 사회 문화 이런 풍속이라는 것도 많이 달라졌고 아니 뭐 소멸되다시피 했을 만큼 자료도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 제가 저기 서초동의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4층인가 5층에 그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 자료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자료를 좀 열람을 해봤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거는 자료는 잘 꾸며져 있고 그래서 연구자들도 많이 이제 가는 모양인데 반대로 그 정치 경제 위주로 많이 돼 있고 사회 문화 같은 데는 좀 도서가 좀 빈약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같이 해방 당시에 나와 거기서 내려오신 분들이 기록한 그 향토지가 상당히 그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어줍지 않게도 이 향토지 평론까지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한 80개 정도를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은 나름대로 그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이냐면은 여기가 한잔 이렇게 여기 뭐 잘된 군이지만요 해양군대는 이렇게 대개 보게 되면 이제 지도 같은 것이 빈약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보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컴퓨터 그래픽 기술 같은 것도 없었을 때니까 뭐 지면을 이렇게 지도를 일일이 하기보다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둔가 이렇게 좀 약간 열악한 수준이 많고요. 아예 지도가 없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그 고향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역사하면서 그 도사 황해도 뭐 한경도 이렇게 도지에나 나올 내용을 갖다가 거의 뭐 이렇게 옮기는 그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분량만 두툼했지 실제 내용은 좀 알맹이는 좀 적은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러 이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알았다 해도 지금 다 인터넷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은 관심도는 그만큼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주 관심대는 지금 북한의 향토지라든가 또 제가 또 많이 모아놓는 것이 이제 북한 출신 그 지명 인사의 그 회고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절판이 대부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해다가 스캐닝을 한다든지 뭐 타이핑을 해서 다시 뭐 브로그라든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그
거기까지는 지금 뭐 이북도민 사회가 많이 연로하시고 자꾸 해서 그렇게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하여튼간 뭐 어떤 저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갖고 뭐 시간 나는데 재미 삼아서 이렇게 브로그라는데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민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도마다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 도가 지금 뭐 소식지 역할 정도지 외부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축세본도 나오고 하지만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각 한 도만 가지 소식지 가지고는 인터넷 신문 만들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연합이 돼서 잘 될 수, 인터넷으로 잘해서 젊은 사람도 휴대폰으로 보거나 누구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해온 게 제가 왜 유튜브를 고향도 아니면서 왜 이걸 하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결합이 돼서 이건 뭐 누가 하더라도 요즘은 누구나 그 재래의 그 어떤 향토학의 개념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누구나 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서 뭐 하청도듯이 다 나누어가지고 분담해서 집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저녁밥 먹고 할 수도 있고 아침 일찍 나와서도 하고 책을 봐서 정리해서 브로그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고향 사랑을 표현한 방식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한문을 알고 일부 방법론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그런 향토학 개념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북도민 사회가 비록 열악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꾸준히 뭐 포스팅을 한다든가 자료를 수집하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구독자 300명 감사의 말씀으로 드린다는 게 너무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지금 북한 지리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내근강면부터 파악을 해서 요 신문 지면에 어떻게 연재를 만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게 이제 회양군의 이제 저기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회양군이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회양군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이쪽 오른쪽 부분만이 지금 내근강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내근강면인데요. 지금 지금 북한에서 볼 때는 요쪽이 이제 창도, 여기 이제 내근강면 자체가 금강군으로 바뀌고요. 요쪽하고 요 위쪽으로 좀 일부를 합쳐서 전체가 금강군으로 군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내근강면 대신에. 그래서 이제 회양군은 전반적인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여기 일부 이 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이 나와 있는데, 요 동은 지도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해서 위성 지도에 표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획을 한 게 왜 군 자체를 갖다 위성 지도를 하지 않고 왜 면을 갖다가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됐냐면은 구글 위성 지도를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골짜기라서 이제 이게 금강천이고 이쪽이 이제 동금강천인데요. 요 골짜기하고 요 확대되는 이렇게 돼 보면은 마을까지가 아주 상세하게 보여요. 구글 지도로 보면. 근데 지금 현재 그 이상 이렇게 너무 확대를 하면 일부밖에 안 나오고 또 해양군 전체로 하게 되면은 너무 이게 넓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면 단위의 리 단위까지만 파악을 되게 되면은 요거 위치만 알면 요거는 구글 지도를 똑같이 보시고 또 확대만 하면 거기가 어딘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 그 주변 건물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리 단위가 위에만 밑이 파악이 되면은 나머지 그 이상 상세한 지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면 단위의 각 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그 금강군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쪽 아래쪽이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저, 어, 원래 내금강면이었고요. 여기 이제 여기 창도군으로 되어 있는데 요쪽 그 북한의 창도군이었는데 일부 요쪽은 이제 김하군이었어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이제 원래 회양군 다른 면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금강군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받으면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확대를 좀 해보니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하단에 여기 보시면은 문둥리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양구군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태리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문둥리에서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면 요 길이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또그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또 있는데 여기 직동령으로 해서 또 여기 속사천으로 해서 이어지는 길이 있고요. 여기 이제 소양강으로 해서 요 소양강도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북천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름은 좀 작은데 어쨌든 그 나중에 이름이 소양강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이 흘러가는 것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그 남쪽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쪽 지리를 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김학군민 그 고문 어르신께서 작년에 강원도 사라고 해서 한 네다섯 건 두툼한 전집으로 된 걸 저한테 소장하고 계시다가 전해 주셨는데 그게 강원도청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995년도에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은 강원도만 해도 북강원도 지금 미수복 강원도가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다 빠져 있고 뭐 조선시대에 나온 뭐 읍지 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조선실록 왕조실록 거기 나온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살아계신 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북강원도를 중점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훨씬 소양 가치가 높았을 거예요. 지금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남한에 나오는 군지 향토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전시행정에 뭐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표적인 케이스죠. 뭐 어떤 사람이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이제 북한을 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남한만 알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아무리 잘 알아도 북한을 모른다고는 우리나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예를 들면은 강원도에서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북강원도를 모르면 잘 3분의 2밖에 모르고 이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처럼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지금 회양군 이게 나와 있고 요 이제 북강원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요거만 갖고는 사실 지금 말씀드렸는데 구글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도가 아까는 면 단위인데 요 나오는 제도가 대부분 군 단위거든요. 군 단위고 이제 리가 이렇게 일부 면 단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의 경계도 명확치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리의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가지고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참고 자료로만 제가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요거 다른 지도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옛날에 나온 책자인데 그 지도책에는 이제 여기 빨간 냉각면을 하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글씨 잠깐만요. 그 책을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 지도는 제가 갖고 있는데 최신 북한 지도라고요. 옛날에 지금 현재 1991년에 나온 그 이영택이라는 어르신께서 이제 작고 하신 걸로 아는데 하신 건데요. 저는 이게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지도를 만드실 수 있든지 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감동스러운 책입니다. 북한에 관해서. 근데 이 책에서 나온 거가 이제 이 화면에 나온 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도 자체가 그런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지도는 상당히 비교적 정확한데 이걸 어떻게 지금 요거만 갖고는 이렇게 그 구글 지도에서 지명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안 군지가 비교적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도가 잘 나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뭐 지명이 일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명이 좀 크게 나오고 좀 명확지가 않아요. 약도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소개는 여기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렇게 지금 상태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5만 분의 1 지도가 좀 큰 거. 지금 요 책자에는 요게 잘 돼 있어서 해양 문제는 일부 소개가 있는 이게 5만 분의 1 지도는 4-5개를 붙인 거예요. 붙여가 축소하다 보니까 요거는 나올 수가 없는데 냉각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소개할 때는 제가 5만 분의 1 걸 찍어가지고 여기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봤을 때는 거기 이제 요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요 당시가 이게 원래 이제 해방 당시에 소련에서 제작한 지도인데 그 지도를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복각을 해가지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리 이름이 정확치가 않고 그런 게 좀 한 10% 정도 있어요. 10% 20%. 그러니까 그걸 나머지를 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지도를 요 지도가 5만 분의 1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의 그 민족문화 대백과사전하고 지금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그 영인본이 된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사전이 있어요. 그거 두 군데를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이제 뭐라고 해설이 됐냐면 내근강면은 군의 동부에 위치한 면으로서 면적이 501.42제곱킬로미터다 해서 이제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에서 나오는 게 말휘, 병이무지 뭐 해서 총 24개 동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북한 조선 향토백과 사전은 조금 요거보다는 자세한 게 장양면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내근강면이 장양면이었습니다. 뭐 장양면은 어떻게 장양면이 있냐면은 여기 여기 보면 장현하고 정양동이 있잖아요. 여기 포운사 가는데 그러니까 장양면 뭐라고 쓰겠냐면 해안군 지역의 영역에 있는 장현리의 장자와 정양동리의 양자를 따서 장양면이라 하여 그 다음에 보면은 총 24개 리를 관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에서는 그 23개 리로 되어 있고 여기 조선 향토 대백과사전은 장양면이 그 24개 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랬다가 내근강면이 장양면에서 1939년에 일제시대 때 내근강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면 하나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제 이 위치를 파악을 하려면은 아니 북한 거는 지금 24개라고 그러고 속에 나온 게 내근강면 남한의 거는 23개라고 하면 한 개리가 차이가 뭔가 그걸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일단은 어쨌든 간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악을 했어요. 뭐냐면은 여기 그 병해무지 근방에 지금 그 중산리라고 있었는데요. 중산리가 이 향토대백과사전에는 없고 여기 옛날 장양만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그 중산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파악이 돼야만이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원래 이름이. 그런데 지금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삼덕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딴 걸 봤을 때도 삼덕동마다 말고 삼억동이 맞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삼억동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걸 일일이 이제 꼼꼼하게 이제 완전히 수작업이죠. 그걸 파악을 해야만이 여기다 자신 있게 이름을 명기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틀렸으면은 위치는 틀렸으면 그게 어떻게 돼서 했다는 걸 알려줘야만이 다음에 저도 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파악을 하면은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게 여기 비로봉에서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내려간 거 있잖아요. 여기 정양동에서 하고 이 삼억동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동금강천이 되고요.
그러니까 금강천은 어디서 하면 여기 온정에서 내려오는 길이 이쪽 강물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 아래쪽에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아래 화면이 길어서 이게 말씀했는데 아까 단발령이 안 보였는데 여기가 이제 단발령이었으면 여기 이제 금강천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삼억동이 있는데 삼억동이 여기가 있는데 요 삼억동의 강줄기가 여기 골짜기가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고개가 있어요. 근데 저쪽으로 가는 물이고 이쪽 물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쪽에 이제 순감이라고 있는데 순감은 어디냐면 여기 이제 요 근방이 이제 국사봉인데 이쪽에서 내려온 강물이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속사촌에서 내려온 물이 이제 이렇게 또 이게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여기서 이제 합류가 되는데 이 합류가 되려서 이제 동감천이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강천하고 내려와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돼가지고 이제 북한강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치가 파악이 되게 되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지명을 이제 표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간 그 내금강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부 같은 경우는 위쪽은 어쨌든 뭐 금강산을 하도 많이 가니까 그쪽은 비교적 알려져 있는데 요 하나 설명을 하면 순갑이라는 데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사봉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하나가 있었다면요. 요게 순갑이 여기가 있었다면 속사동에서 이쪽에 내려가 가지고 이쪽 강물이 내려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동금강 천에서 내려오는 그 아래쪽이 상북점이하고 하북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이제 강물이 이제 내려오다가 속사동하고 순갑은 여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내려서 여기서 합류가 되고요. 거기서 동금강천이 내려가는 게 그쪽 아래쪽에 이제 하소곤이고 상소곤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상신원이 있었고 이 금강천은 하신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현, 하현, 그 다음에 이쪽에 봉현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아때 이제 추동리가 있었고요. 여기 상회이, 하회이 다 이제 여기 리자가 붙는데 제가 여기 글자가 많으면 지명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리자 하나는 빠뜨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해방 당시 위치가 파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악할 거는 북한 지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북한 지리 같은 게 보게 되면은 여기가 북한에는 이제 면이 사라지고 다 리로 이렇게 방해됐거든요. 뭐 리가 이렇게 됐고 리가 이렇게 다 바뀌었으니까 내금강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위치가 내금강리가 해방 당시에 무슨 리하고 미화가 합쳐져가 내금리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금강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지역은 본래 강원도 해안군의 지역이었다.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강원도 해안군 내금강면의 전체 리와 사동면의 11개리, 안폭면의 18개리, 인제군의 서하면의 1개리, 양구군 수입면의 3개리로 강원도 금강군을 신설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때 해안군 내금강면의 말휘 1리, 말휘 2리, 유동리를 병합하여 금강읍으로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게 되면 말휘가 있는데요. 말휘가 있고 1, 2, 1위가 나눠 있고 여기 그 건너편에 유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금강읍으로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해안군의 속사동 1리와 속사동 2리를 병합하여 속사리로 이렇게 했고 이쪽이 이제 속사리가 된 거고요. 해안군의 하현리, 상현리, 하소곤리 상현리, 하현리, 하소곤리 여기를 합쳐가지고 현리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해안군 내금강면의 상회 1리, 그 다음에 하회 1리, 그 다음에 양구군 수입면의 분지 수리를 병합하여 하회리로 병합하였다. 자, 여기 하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금강면에 병인무지리와 중산리를 병합하여 병무리로 중산리가 여기는 이제 한국 민족문화백과사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너무 다 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요. 해안군 내금강면
삼억동리, 정양동리, 장현리를 병합하여 내강리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삼억동리, 그 다음에 지금 정양동리, 장영리를 병합하여 내강리로 했다. 여기가 이제 내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에 요 근방이 이제 표은사에서 이제 마을 비로고 하는 거기 이제 골목이라고 하겠는데 내근강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니 내강리로 돼 있는데 내근강리는 또 뭐야? 이렇게 또 설명이 되는데 그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99년 병무리와 내강리를 병합하여 내근강리를 신설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봤을 때 병무리가 됐었잖아요. 그 여기 병인부지리하고 중산이 합쳤을 때요. 그러니까 그게 된 거니까 여기가 이제 다 내강리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축적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브로그에서는 구독을 권해드리지 못하는 게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그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방문하신 분들께서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거는 제가 일과성 콘텐츠가 아니라 계속 축적이 돼서 다음 때는 더 나은 지식을 갖게 되고 계속 축적이 돼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초대에 언급을 했지만 이런 군지라든지 향토지의 문제, 그 다음에 이 향토지의 어떤 그 인터넷 그 디지털 아카이브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기존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는 민보가 어떻게 보면 좀 양질의 컨텐츠를 갖다가 그 이북 도민 그 소스를 통해서 추출해내서 나름대로 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든가. 그래서 복합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뭐 장사를 하고 주말에나 좀 시간이 나와서 그 일주일에 한 편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 간단한 일은 아닌데 그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려우면서도 재밌고 나름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완성도는 뭐 너무 높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 특히 어르신은 것때지만 젊을 때 저처럼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촬영 기술이 없는 사람도 하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컨텐츠를 갖다 북한 컨텐츠를 만들어 가면은 분명히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에서 남한 쪽은 웬만큼 파악될 때는 다 파악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북한 쪽은 거의 뭐 황부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거가 될 확률이 무척 높고 저는 조만간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공부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 거기에 할 만큼은 이제 나이는 좀 지났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고 젊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분명히 어떤 소득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다른 때와 달리 지금 이제 그 제가 하는 작업고 또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구독자 300명 되시는 감사의 뜻으로 겸사해 가지고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